송다리님 1등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감자바우님도 어서오세요. 이승민님, 마리오님, 페알님, 이재준님, 이승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이코 엠퍼러님도 어서오시고요. 이종조님, 데빌님, 대박돌이님, 배구진님, 네, SH님, 조재성님, 노희연님, 김훈희님, 네, 사라님, 비트박스님, 유정혜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육아 사정이 있어서 원래 그 방송을 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 방송한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 관련된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스위스 국립은행, 그냥 스위스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하이레벨 컨퍼런스 주제는 그거였어요. 과거 그리고 현재 present and future에서 국제 통화 제도의 그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거든요. 오늘 참석자들이 각국에 있는 세계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임 직원들, 그리고 국제기구, 바로 국제기구 되게 여러 가지 있죠. 다자간 개발은행 산하에 월드뱅크가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BIS라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세르먼트 그 조직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IMF 국제통화기구인 IMF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구들도 참석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마 IMF 의장, 레가르드 그 여자 의장일 텐데요. 그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제 통화 제도,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시스템, 그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각 나라들끼리 환율 제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걸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국제 통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꼈습니다. 심지어 리프 CEO가 본인의 시간을 갖고 대략 한 10여 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어떤 주제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미래가 초점이 된 거죠. 현재와 미래. 그래서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오늘 그 브리핑, 그러니까 바로 리프 CEO가 브리핑 하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 지금 함께 다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월드클래스 팩토리 채널과 함께하고 계신 월드클래스 청자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월드클래스급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방송을 오늘 했고요. 원래 토요일은 안 하는 건데, 자, 그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 있으시죠? 이거 확대해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부탁드릴 거는, 제가 지금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방송 스트리밍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소리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영상에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집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제약사항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로 이 음성을 들으면서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미리 한번 싹 봐뒀기 때문에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홍콩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홍콩 이제 통화 당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사람 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목에서도 보이시지만은 비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와
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Private Asset Backed Digital Currency. 여기에는 명백하게도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JPM 코인.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예.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제목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사람이 주장한 거 그겁니다. 예. 요거는 한계가 있다. 꺼져라. CBDC가 답이다. 이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되게 칼같이 얘기하진 않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 못하면은, 이 JPM 코인 같은 건 아웃이라는 얘기죠. CBDC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끝난 후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하는데, 잠깐만요. 이걸 조금 돌려야겠네요. 예. 이 프리젠테이션 끝났어요. 이 홍콩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 프로페서 교수입니다. 예, 유명한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음성이 안 들려서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들리실 거예요. 저만 안 들리는데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프리젠테이션에서 얘기한 Private Asset Backed Digital Currency. 네. 그거를 그중 하나인 리플, 웃으면서 설명하죠. 이제 리플 CEO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제 리플 CEO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니다.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그런 방금 소개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XRP는 여러분들 뭐죠? 잠깐 중계놓고 설명할까요? XRP는 여러분들 네이티브 에셋입니다. 리플사가 카운터파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소개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런 맥락의 오해로 인해서 이제 Q&A 시간에 그런 맥락의 질문이 한 번 더 들어오는데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정리를 해줍니다. Q&A 시간에. 그래서 그 답변 들은 뒤에 이 두 가지 이곳에는 여러분들 IMF 이런 국제기구의 고위 임직원들과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고 각국에서 실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리프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리프사가 하는 얘기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엘리트들이 약간 바보 같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움직이는 사람들과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리프사의 비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드림나우 아시죠? 약간 피부 까무잡잡하고 리프사의 그 이노베이션 관련된 헤드급 본부장으로 중앙은행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리프사 고임 직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중앙은행과 협업하는 것 관련돼서 현재 상황을 브리핑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중앙은행들과 협업도 하는데 그들을 educate,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표현을 자꾸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아직 리프사가 제시하는 그 그림이 그리고 그 그림 안에 디테일한 거, XRP는 무엇인가, 그리고 리프사가 만든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모릅니다. 이따가 아까 얘기했듯이 Q&A 때 또 약간 오해성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포인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각국의 엘리트, 각국의 통화정책을 움직이고 환율 관련된 거, 금융 관련된 거 관여하는 사람들, 레귤레이터들이 아직 리프사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현재 상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아쉬웠어요. 리프사가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들 때문에 약간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구나 여전히. 예, 그런 점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좀 아쉬운 상황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리프사가 제시하는 비전과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 오해 없이 이미 많은 각국의 이제 그 통화당국, 그러니까 금융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봐서는. 자, 일단은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 설명은 계속 해요. Ripple is a private company. We're based in California. 그 맥락의 얘기입니다. 리플사는 회사고 XRP는 별개고 we're selling technologies to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solve a cross-border payments problem. 이슈어가 아니라는 거죠. To be clear, we have not 어쨌든 이 내용은 좀 focused on the 넘어갈게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ance.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S가 여러분 그겁니다.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 통화제도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Our view is very much there needs to be 지금 interoperability 미래의 비전을 and 제시하는 even in a 거예요. world of CBDCs, you 국제 still 통화 need 제도의 interoperability 미래, to solve that 그 problem.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리프사는 이런 Also, before I 생각을 dive 갖고 in, 이렇게 my 하면은 comments 국제 are 통화 more 제도가 focused on kind of explaining 지금보다 how Ripple is 나아질 거다. approaching this problem as 미래가 opposed to 있다. just CBDCs. 그래서 But I 그거를 thought 리플 it worth CEO가 spending a 지금 moment on how we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think 거예요. about blockchain at large and 자, 보면 좀 넘길게요. have few 오늘날의 글로벌 arguments 페이먼트를 that the 얘기하는 global 겁니다. payments today have 느리고 not caught 비용만이 up 되고. with the age of the internet. 그래서 근거 자료는 we BIS talk about 보이시죠? slow. We've talked about the 14 days that Norman mentioned. 국제결제은행 거기 위원회의 자료 인용해서 younger 지금 generations 출처 today 명확하게 are 밝히고 있죠. accustomed to be able. It isn't just about 자, transaction 넘어갑니다. fees. 빠르게 It's 넘어갈게요. 핵심만 바로 current dynamic. I was just talking 이 about 부분 the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부분인데 과거 어떻죠? 과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필리핀과 멕시코가 글로벌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를 진행하려면 미국이 낍니다. 그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유동성이 안 되니까 미국을 껴요. 미국을 왜 낄까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러죠? 달러 때문에 그래요. 현재 국제통화 제도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은 달러 기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유동성이 제일 강하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요 그림입니다. 오늘날의 그림은 사실 요거와도 같아요. 달러가 중앙에 위치한 거와 똑같습니다. 달러를 거쳐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Funding, if the 달러 correspondent banking 중심으로 network 된 requires 프리펀드 this pre-funding. 릴레이션십으로 I'm not talking 진행이 about 되고 at a central bank level, but as much as I'm talking about it at commercial level. And oftentimes, even when I'm meeting with 뒤로 넘어가게 안 되네. 자, 그래서 리프사가 이제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는 달러 중심으로 유동성이 달러 위주로 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달러를 거치게 되고 이거 말고도 사실 문제점 굉장히 많아요. 달러 기축이라 그 달러라는 통화를 자국 통화로 갖고 있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달러의 유동성을 각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지 세계 경제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이 관련된 경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안 그러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달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가 다 같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기축 중심이고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외환고로 보유하고 있죠. 안정적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영이.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운영 관점에서도 미국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가 바로 기축이기 때문이죠. 글로벌하게 돈을 움직일 때 달러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미국 때문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어떤 거에 관련된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에 세계 금융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가 기축이 되기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이었어요. 근데 영국 파운드 문제일 때도 역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미국 달러 기축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1970년쯤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제점을 드러냈거든요. 특정 국가에 기축통화가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 오늘날에도 당연히 그거를 글로벌하게 겪어봤고, 그리고 2009년, 10년 때 미국 모기지론, 그 연쇄적인 부도 때문에 다 같이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죠.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국제 통화 제도 뭐라고 했죠? 환율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하게 운영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리플사의 주장은 그겁니다. 네이티브 에셋, 그 어떤 나라 또는 그 어떤 기업조차도 카운터 파티가 아닌 이 순수 자산, 발행인이 없는 이 순수 자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디지털 에셋을 중심으로 만들자는 거죠. 이걸 브릿지화 시켜갖고 그런 어느 나라에 종속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유동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존보다 빠르게 넘길 수 있다. 지금 오늘 핵심 주장은 요겁니다. 요거예요, 핵심 주장은. 지금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각국에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과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는, 통화기구에서 일하는, 심지어 IMF 의장도 참석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이고, 뭐 아마 다른 뉴스들은 뭐 그 엑스커런트 소개할 때 스위프트 2.0이라고 소개했다. 대박. 이거 위주로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자리고 지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이런 하이레벨 컨퍼런스를 갖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프 CEO가 참석을 해서 리프사의 솔루션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솔루션은 요겁니다. 해서 어떤 그림을 제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요 관련된 뉴스에 관련돼서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Q&A까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에 IOV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게 사실 리프사의 슬로건이나 다름없는데 IOV, 인터넷 오버뷰,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인터넷 데이터처럼 손쉽게 돈도 움직이자, 그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식으로 아마 이 관련된 뉴스 보셨으면 요거 지금 제품 3개를 설명하는데, 엑스커런트 설명하면서는 중간에 스위프트 2.0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왠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라 이거 위주로 전달됐을 텐데, 뭐 이것도 중요한 의미죠.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야 스위프트 2.0이래 이런 단어상 들리는 느낌이 좋다 해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도 리프사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스위프트 2.0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도 리프사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너 이제 가라. 우리가 미래의 스위프트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리프사는 스위프트와 뭔가 협력관계보다는 너희는 과거 유물,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너희 자리를 대체한다. 예, 그건 거죠.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이걸로 대체하겠다. 이 뜻을 강력하게 여전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엑스라피드 설명할 때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엑스비아 설명할 때는 이번에도 엑스비아 설명을 명확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엑스비아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업용 솔루션이라고. 리플렛워크라는 리플렛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원 스탠다드 API.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존과 우버를 예를 듭니다. 이런 기업들, 코퍼릿을 위한, 컴퍼니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예. 그 점 명확히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Fiat to fiat. The hype gets ahead. 바로 질문 순간까지 넘어가네요. We've been focused on that for a long time. 이제 그래서 리프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고객들과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친숙한 두 곳 보이시죠? 신한은행은 심지어 우리나라 한글로 표기해놨네. 여러분들 이 아무 소식 없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최근에 기사 보면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무슨 리프사인지 아니면 SBI 리플아시아랑 그런다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비용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커스터머라고 명단이 올라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계약서라는 거에 사인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SBI 리플아시아 또는 리플사와 계약서에 서로 서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비즈니스로 서로 약속을 하겠다. 이미 서명은 끝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 물론 계약서 내용 디테일한 건 우린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뭐 한 해 만의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뭐가 문제 있다면은 이런 문제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SBI랑 환율에 관련된 이런 환거래 계약상에서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게 딜레이가 되는 거겠죠. 예. 아마도 그런 내용일 겁니다. 계약은 이미 했으니까 명단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두 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시기의 문제예요. 언제 이제 출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환거래 계약이나 이런 게 마무리되면 출시를 하겠죠. 뭐 국내 규제상 이런 거 써도 된다. 근데 국내 규제는 써도 되는 상황인 거 이미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뭐 때문에 알죠? 예. 크로스 때문에 알고 있죠. 코인원이 쓰고 있잖아요. 엑스커런트 이미. 예.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브리핑 끝나고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자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났거든요. 자, Q&A 넘어갑니다. Q&A 때 질문이 한번 들어와요. 이 사람인가?
okay, so I'm not going 이 to 사람이에요. tell you what the platform was. You know what my. 자, 어떤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분이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거, 뭐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가 원하는 건 리퀴디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이다. 그 누구도 프로바이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 안에 내포한 거는 니네 리플사가 프로바이더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각국에서 일하는 세계 기구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일하는 영향력이 있고 엘리트 집단인 이들이 아직도 리플사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사를 프로바이더로 보는 거예요. 프로바이더면 뭐냐면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에서 B로 돈을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날 금융 시스템 뭐 쓰죠? 노스트로 보스트로 쓰죠. 여기다 서로 계좌 뚫고. 근데 이게 서로 간에 환거래 계약이 직접 이루어져서 직접 릴레이션십,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능한데 이 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C라는 존재를 통해서 돈다고 했죠. 얘가 바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존재가 이렇게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A가 돈을 보낼 때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지금 C의 역할은 뭐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잖아요. 리퀴디티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이 존재가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기타 금융기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리플사가 이런 존재의 역할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플 CEO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저는 못 듣지만 여러분들 잠깐 들으실게요. 웃으면서 The 얘기하죠. problems with that transaction were that the money was uninsured for the 24 hours that it was in transit, and $10 may still be a lot of money for the Philippine copy editor, but I think there is a tendency to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한 가지 짚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답변 드릴게요.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포인트로 집어줬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핵심을 잘 찔렀는데 이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일하는 IMF나 뭐 결제은행이나 다자간 개발은행 또는 산하에 있는 월드뱅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그런 유동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 그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유동성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리퀴디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달러가 그 유동성을 감당해 줄 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을 뿐이죠. 질문 길게 하네. 제 음성이 안 들려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니? 길게도 하시네. 이제 답변하죠. 자, 지금 그래서 어떤 답변부터 하냐면 리플사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컴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XRP의 이슈어가 아니라는 맥락의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리퀴디티는 시장에서 받는 거다. 한번 쭉 들으세요 그냥. 한번 듣고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그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데 리플사는 이 솔루션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마켓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다. 이 얘기예요. Today again $50 billion of liquidity and people are moving liquidity around. 와, 이거 저도 갖고 싶다. For XRP a settlement happens in 3 seconds. And so, to your point of taking 24 hours, I mean, 24 hours that's a positive story of a cross-border transaction. Many take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o taking a 3-second transaction and the risk 역시나 제가 빠르게 들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유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노를 좋아하나 봐요. I feel better about taking 3 seconds of risk than a day or two. So could there be a run on digital assets? Even that I don't know exactly how to think about because again there's a lot of, I suppose at $50 billion a day in a nascent, I view it as a pretty nascent market today. And people are getting liquidity that exists in the marketplace in local regions between XRP in the Philippine peso, XRP in the Argentine peso, XRP in the Brazilian real.
and it's tapping into that 이거 liquidity that 이제쯤 exists in the 끝났을 것 같긴 marketplace.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아실 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리플 CEO가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퀴디티의 구간에 콜도르 예를 들거든요. 콜도르 예를 드는 게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예를 드는 게 그냥 근거 없는 그냥 아무 나라나 랜덤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현재 작업 중이거나 또는 이제 엑스라피드 사용될 수 있는 구간으로 얘기한 거 아닐까 하는 맥락에서 리플 CEO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드는 게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라 이 두 국가가 이미 쓰고 있거나 곧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 브라질은 최근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또 얘기를 했고 작년 9월 달에도 얘기를 해줬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멕시코, 필리핀 다음에 브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브라질은 뭐 정황상 기정 확실이고요. 조만간 공지가 될 거고 아르헨티나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미 추가가 될 것으로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이런 정황상 아르헨티나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Let me take 답변 다 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길지 않았지만 옆에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공짜를 좋아하시나 봐요.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스위스 국립은행, 그러니까 스위스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하이레벨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자리고 이 자리에 참석자는 국제통화기구, IMF, 그리고 그 밖에도 국제기구들 많이 있죠. 뭐 다자간 개발은행이라던가 월드뱅크라던가 또는 BIS,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데 그런 국제기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그 IMF 의장인 리카르드 총재가 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각국 중앙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피커로서 발표도 하고요. 그 자리에 리플 CEO가 유일하게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로는 꼈습니다. 껴서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참석자일 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보시는 IMS, 즉 국제통화제도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리프사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너무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리프사의 생각을 여기에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지 채택이 된 게 아니에요. 각국에 있는 이 주요 임직원들, 이 엘리트 집단들이 리플 CEO, 그러니까 리플사가 제시하는 비전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놓고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논의를 하는 자리고 그런 가운데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 거라고 가지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리플사의 생각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아까 Q&A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초반부에 소개할 때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에셋에 백드된 그런 디지털 커런시라고 소개했는데 이런 설명 과정에서 되게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세계 각국에 있는 이 엘리트 집단들이 여전히 리플사가 얘기하는 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리플사가 많이 노력했겠죠. 교육시키려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여전히 다른 암호화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그렇지라도 일단 이런 자리에서 리프사가 본인들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죠. 유일하게 꼈잖아요. 이런 회사가 지금 리프사 말고는 전혀 없죠. 한 군데도 없죠. 스텔라가 끼지도 못하죠. IBM이 이 자리에 왔나요? 없습니다. 끼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팩트니까요. 그만큼 리프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확실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단순히 테크니컬한 거 말고도 정말로 회사의 전략적인 운영,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설계 이런 게 정말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여기서 또 들어요. 물론 지금 하는 얘기들이 이 회사가 성공이 보장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럴지라도 망할 수도 있어요.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막 앞서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리프사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기억을 해두십시오. 언제든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예, 이 맥락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그 안의 내용으로는 현재 국제 통화 제도의 문제인 달러 기축 통화 위주로 돌아가는 이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때 아까 예시도 그러게 들었죠. 필리핀과 멕시코 간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려면 유동성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거쳐야 된다는 거. 미국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이티브 에셋. 바로 여기서도 very very fast를 계속 반복하는데 3초 세컨드로 이제 결제가 되는 트랜잭션 처리가 되는 XRP 그리고 치퍼 더 저렴한 비트코인과도 비교를 합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저렴한 XRP 요거를 브릿지로 삼아서 하면은 너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프사가 그려놓은 사진을 통해서 지금 한 얘기 핵심 포인트를 리프사 홈페이지 가서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에요. 제가 몇 번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함께 잠깐 보시죠. 리프사 홈페이지 중지된 줄 알았네요. 순간 안 떠갖고. 자, 코스트 커링 케이스 가면은 여기에 그림이 나와요. 자, 이 그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오늘 보여준 그림이 이겁니다. 자꾸 미국을 거친다는 거죠. 브라질, 독일, 일본, 미국 서로 간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미국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달러 기축 위주라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리프사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 그림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XRP 브릿지 형태로. 이건 네이티브 에셋이라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위주면은 달러를 자국 통화로 쓰고 있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위험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돈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많은 설명 못하는데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브렌트 우드 체제라고 있거든요. 사실 국제통화 제도라는 개념이 이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예요. 근데 고정환율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1970년쯤에 이거를 버리고 뭘로 이제 세계 각국들, 미국 같은 주요국들 있죠. 정상국가들 뭘로 바꿨냐면 자유환율 변동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기축되면서 넘어오기 시작을 한 건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거를 바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고정환율 제도를 택하면은 각국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환시장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효율과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시장에 온전히 맡기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국제통화제도를. 하지만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기축이 자리 잡았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거. 중국이 여러분들 여전히 고정환율 제도죠. 개입을 많이 하고 있죠. 본인들 자국 위안을 저평가, 달러 대비 저평가시키면서 본인들 이제 수출 관련된 거,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려고 그런 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환됐다는 거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죠. 하이브리드 형태로 띄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달러는 또 한 나라의 자국 통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왜곡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자유 환율 변동제도 채택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면 서로 경상, 그러니까 수출입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자본, 이런 것 때문에 자본이 이동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이제 각국 간의 자본 이동이 뭘로 일어나냐면 각국에 있는 자산들 있죠.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차익을 노리기 위한 자산 이동이 많아요. 자본 이동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어로 줄이면 투기잖아요.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자. 오늘날에 이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본이 이런 데 묶여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래 각국이 바란 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각국이 달러를 자꾸 보유하죠. 축적해두잖아요. 실제 달러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든지 하죠. 예. 오히려 이거는 금융위기를 가속시키는 일이죠. 달러 위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이해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를 요걸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 누구가 주인도 아닌 이 네이티브 에셋인 요걸로 정리하자고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프리펀딩 된 돈도 다 풀리고, 그리고 달러가 한 나라의 자국 통화인데 이런 문제도 생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냐, 기초 통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얘기한 거시적 경제 운영의 특권은 사라집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면 경상수지상의 적자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얼마죠? 단위가 생각 안 나는데 9천억 달러인가요? 이상인 것 같은데 액수가 상당한 그 국채를 갖고 있죠. 지금 빚이 많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은 더 어마어마해진다, 큰일 난다, 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돈을 이런 기축통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세계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한테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축통화는.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특권은 사라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답형으로 그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학자들, 뭐 심지어 노벨상 받은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적어도 지금 저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통화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래에 대해 어떻게 바꿀지 논의를 하는 거죠. 적어도요. 예. 그래서 이게 리플사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예. 자, 그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죠. 실제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각 국가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이 그림이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거 약간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하다고 봐야겠다.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나갖고 음성이 안 들리니까 기억을 못한 걸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아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CBDC가 적용되는 거는 리플사도 반가운 일이라는 맥락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변화를 주도할 거고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CBDC. 약간 CBDC 옹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로 만든 형태, 제가 많이 설명드린 거죠. 리플사가 브릿지가 필요 없는 경우, XRP가 그렇게 가는 걸 바라진 않지만 각 국가가 각국의 CBDC 갖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분리된 네트워크가 형성될 테니까요. 이거는 반가운 일이죠. 예,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들 정리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세종에서 하는 거면은 원래 방송 환경에서 좀 음성도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제가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조만간 진짜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의 시크릿 소스를 빨리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까지 설명드리면은 아마 이 내용들이 연결되시면은 리플사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긴급 방송을 했는데, 목적을 달성했으니 저는 다시 육아 세계로 돌아가서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월드클래스 팩토리 채널에 계신 월드클래스 청자님들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이 40분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주말이 끝나면은 그때 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Q&A가 시간이 없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평일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은 그때 질문 주시면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즐거운 밤 되시고요. 남은 일요일까지도 즐겁게 보내시고 평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